예, 두 번째 시간 GSBM 나비다 제17회 나비 이코노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나비코노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그동안 계속 경제학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가정들에서 약간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들이 있었던 것들을 계속 짚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은 그 또 연장선으로 사람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네요. 네, 사람에 대한 얘기. 네네. 아까 이게 또 우리 기자님께서 또 좋은 얘기를 또 해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또 네. 이제 고용주와 피고용주와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 네. 또 우리 또 현안으로서 가장 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사실상 어떤 시발점을 갖느냐. 네. 절대 이 시발점이라는 게 이게 절대 이게 아닙니다. 네. 네, 시발점을 갖느냐 했을 때 사실 고용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많은 경제학을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학문적인 백그라운드 네. 그런 다양한 경험들 이런 걸 통해서 정책을 만들거나 자신들이 경영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들을 설정하게 되겠죠. 그런 방향들을 설정할 때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예. 인간을 투입 요소로 전환을 시킬 때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는 인간을 노동시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 어떤 의미냐? 자, 물건 A라는 것을 생산할 때 인간의 노동력은 만약 6시간이 든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6시간을 곱하기 30일 동안 6시간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사람은 일반적으로 고용되는 시간을 8시간으로 잡았을 때 네. 2시간이 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2시간이 비는 경우에는 그 시간은 노동 시간을 안 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6시간 동안 30일 투여하면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을 네. 내가 사람을 8시간을 고용해서 30일 동안 일하면서 그만큼의 봉급을 주기 싫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6시간짜리 알바를 구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 말은 즉슨 이것도 이제 경제학자들이 보는 개념과 또 경영학자들이 어떻게 보는 개념에 따라 또 조금씩 다르고 네. 또 이런 부분들 현실적인 부분을 막 적용하기 위해서 노동임금을 과연 변동비로 봐야 되느냐 네. 고정비로 봐야 되느냐 뭐 네.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제 주장은 노동은 고정비로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주장인 거죠. 네. 노동을 고정비로 본다. 네네.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한 번 고용을 하면 그 고용에 맞는 합당한 임금을 주게 되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일을 많이 했건 네. 적게 했건 네. 간에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삶을 유지하는 데 나가야 되는 비용은 지출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노동력을 6시간 사용한다. 네. 단순히 6시간을 사용하는데 고용 조건이 8시간을 계약을 했다. 네. 고용 계약을 파기를 하고 네. 우리 6시간짜리 계약을 갑시다. 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도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자, 2시간 휴게 시간도 노동 시간에 포함되는 거죠.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럼 거죠. 저희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가면 네. 9시간 원래 근무하는 건데 그죠. 점심시간은 빼줘서 8시간만 근무되는 걸로 뭐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 일반적으로 좀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렇게 봐도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6시간을 일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기초적인 생활 능력에 대해서는 네.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단순히 일하는 시간만 가지고서 그 사람의 임금이라든지 그 사람의 그런 능력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쭉 가다 보면은 왜 사람을 투입 요소로 봤을 때 고정비로 안 하고 변동비로 보느냐. 네. 자, 변동비로 보면 함수가 생기는데 1차 함수로 사람의 투입 요소를 결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밑변에다가는 노동 시간을 주고요. 네. 시간당 그러니까 단위 급여를 기울기로 잡으면 그 사람한테 얼마를 줘야 되는지가 토탈이 나와요. 네. 그죠? 1차 함수. 자, 1차 함수를 미분하면 딱 기울기가 나오죠? 네. 그 사람의 임금이 딱 기울기 양입니다. 네. 자, 미분값을 사용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예측을 하기가 쉬워져요. 산출물과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결과치를 예측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기본적인 가정 때문에 네. 인간은 이렇게 투입 요소로 1차 함수로 보게 되는 거죠. 네. 뭐 거기 안에 백그라운드로 사람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인권,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삶에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이러한 논의들이 계속적으로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이제 사람은 더 이상 한 사람이 고용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 그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 능력,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생활 수준에 대한 보상보다는 일단 내가 그 사람을 썼으니까 네. 이만큼의 투입을 내야 되고 투입 대비 산출을 내야 되고 그 산출되는 거에 의해서 일단 평가하자는 거죠. 네. 그 환경 쪽에서 이따가도 나올 얘기인데 같아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뭐 인권 문제가 생산력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고용주 입장에서. 근데 굳이 인권까지 안 꺼내도 제가 지금 뭐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 뭐 아까 말씀하신 1차 함수로 하면 앞에 비례상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비례상수. 그러면 그걸로 사람의 그 능률이 측정이 돼서 그죠. 이 사람은 1시간당 얼마를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그죠. 이제 뭐 맨파아워 뭐 이렇게 네. 되는 건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사람이 고정된 비례상수로 될 수 없다고 봐요. 그죠. 왜냐면 누구는 1시간 안에 갑자기 다른 뭔가 능률 높은 프로덕트를 빼낼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 못한 그런 불확실성은 전혀 고려가 안 돼. 돼. 네. 그걸 인권이라 굳이 안 해도 이론적으로만 따져도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고용주한테는 이런 식으로 더 작업비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는 오디오 방송이라서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그리는 그래프들을 보게 될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사람을 고용했을 때 들어가는 이 시간 대비 가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비용은 계속 증가를 하게 되겠죠. 많은 시간을 쓰게 되면. 네. 그거에 의해서 산출되는 효과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증가되게 되면 이득은 줄어들게 되겠죠. 비용이 줄어들면 이득은 증가하게 되겠고, 자, 이것이 가장 적절한 점을 만나는 것은 바로 이 일반적으로 이 접점으로 봅니다. 근데 꼭 이렇게 1차 함수로만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만약 한 사람을 썼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고정비로 본다. 그러면 함수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변하게 되죠. 이렇게 변하게 되죠. 요건 한 사람을 썼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죠? 요건 두 사람을 썼을 때 들어가는 네. 비용. 요거에 의해서 면적이 달라지게 돼요. 어떤 게 정확한 어떤 게 최대 이득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구해내기가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이렇게 식이 변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방정식으로 풀어낼 수 있지 않습니다. 방정식으로 절대 못 풀어요. 그렇죠. 이걸 방정식으로 못 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배운 학문에서는 트라이얼 에러 방법으로 구하게. 한번 딱 값을 그러니까 가정을 해요. 한 사람을 썼을 때 얼마만큼 생산한다. 라는 두 가지의 팩터를 놓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 한 사람을 썼을 때 이만큼 생산했을 때의 이득, 또 다른 만큼의 생산했을 때의 이득, 이런 식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것의 최저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방정식, 완벽한 그 수학식으로 풀이가 되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제 확률 게임으로 변하게 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계속 네, 해요. 모니터 계속 해요. 데이터 값 넣고 다 나오는 거 보고. 그게 이제 제조업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죠? 그러죠. 그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화학 무슨 물질이 들어가서 좀 반응을 거쳐서 나올 때까지 그 변화하는 게 그게 변화하는 게 있다면 무조건 거기에 노동력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과 상관지어서 이제 생각하는 그죠. 이제 그래서 거기까지 얘가 열심히 안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거기까지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인간이 가지고 있을 변수를 많이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델을 쓰고 있는 그런 뭐 휴먼 리소스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더 바랄 것도 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많이 이렇게 케어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네. 또 이게 이러한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그렇죠. 대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제조업은 정말 쉽게 판단되는 거지. 그죠? 눈에 보이니까 다. 네. 그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메이저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가정을 그대로 끌어다 쓰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충족시켜줘야 되는 양을 계산을 해서 고정비를 잡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변동비를 잡아주고 그것으로 인해 조금은 복잡할 수도 있어요. 네. 얼마만큼을 내가 생산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 사람한테 얼마만큼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이 엄청 복잡해지고 고민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단순히 나는 좋은 일을 해서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 사람을 또 안 좋은 고용 환경에 노출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